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이쪽으로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메시지 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칭 채널 많이 늘어난 부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좀 유의 부탁드리고 동국제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철강주들은 물론이고, 장 막판에 그 11월 쿼터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소형 철강 업종 그쪽에서 좀 급등세가 잠깐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전체적으로 이 철강 대형주 섹터에서는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파업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 가지고 결국 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또 이걸 수출하려면은 이 한국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 이 화물 운송에 있어서 물론 철도도 있고 하겠지만 이 자동차 트레일러나 이 대형 화물차죠. 그런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중 자체도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파업으로 인해서 약간의 이러한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에 타격이 있다. 지금 제목 보시면은 완성차 생산 탁송 중단, 화물연대 파업에 자동차 업계 직격탄 나오고, 자동차는 저희가 지금 아니니까 넘어가고,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 공정, 올스톱, 레미 공정 나오는데, 결국 시멘트도 건물을 지으려고 보통 쓰는 거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 골격에 겉에 시멘트 해가지고 콘크리트라고 하죠. 그런 건물을 지을 때 많이 쓰는 건데, 시멘트에 철 타격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철강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리고 굳이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철강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파업 이후 하루 밀동량 49,000톤 가운데 절반가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면은 계속 만드는 물건이 쌓이고, 어쨌거나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바로바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고 해야겠죠. 지연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나중에 가면은 물량이 쌓이고 생산을 조금씩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길어진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하루빨리 해결이 좀 돼야. 결국 어떻게 보면은 시멘트, 철강, 석유, 화학 다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 업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일단 좀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아무 상관없죠. 화물 연대가 파업을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고,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상관없죠. 좀 부피가 크고 무겁고 이런 것들을 주로 화물차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나 철강은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면은 철강 제가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철강뿐만이 아니라 이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폭탄이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전에서 외국인 매도 비중이 가장 높게 당연히 나왔고, 삼전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바로 그냥 시가에 이탈하면서 하루 종일 좀 하방에 갇혀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철강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외에도 여러 종목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좀 자주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들 보면은 음봉이 이렇게 크게, 동국제강도 오늘 4%면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근데 이 음봉이 크게,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로 음봉이 나온 종목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그만큼 오늘 시장은 하방 압력이 강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빨리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객관적인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이 이러한 신흥국 시장에 지금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이 많이 없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현재 안 좋은 상황이고, 결국 이 외국인은 나스닥 포지션이랑 최근에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예. 그로 인해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많이 박살이 났죠. 거의 막 반토막 났기 때문에. 예. 외국인들이 결국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결국 채권, 환율, 달러, 예, 이런 거 다 밀접한 연관이 있고, 지금 어쨌거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추세 중에 있다. 그 와중에 최강 종목들은 나름 견조하게 잘 버텼지만, 오늘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은 사실 많이 팔지 않았고요.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국제강 오늘 외국인은 여기 나와있죠. 6,117. 그 다음에 기관에서 13만. 예, 기관이 거의 다 팔았습니다. 오늘 투신, 연기금, 금투, 보험 가릴 거 없이 다 매도 많이 나왔고요. 개인이 혼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타 법인은 매수가 들어왔지만 매도의 압박이 다소 강했던지 주가를 그렇게 방어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트 자체가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의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이 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래로는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이 정도 구간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은 쉽게 이탈하고 다시 이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고, 결국 박스권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 오늘 특별하게 이 지수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지수가 반등도 많이 안 나왔죠. 예. 그리고 지수 반등이 소폭 나온 뭐 섹터를 찾아본다고 하면은 2차전지 쪽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살짝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뭐 등등등 해가지고 반등이 좀 나왔고, 시장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았다. 최강주도 오늘은 피해가지 못했다.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살짝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팔지 않았나. 동국제강이나 뭐 철강 뭐 이런 종목들 오늘 하방 압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화물 쪽 이슈가 철강이나 뭐 시멘트 관련 업종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들려올 것 같습니다. 내일도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좀 빨리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말로는 그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좀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셨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일단 정부의 스탠스가 그렇게 온건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들어본다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우리나라 양당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쨌거나 이 여야도 잘 합의하고 이 노사 간도 잘 합의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잘 돼서 빨리 해결이 돼야,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좋지 않고 외국인들도 매일 이 주식을 팔고 있는데, 그쵸?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생긴다고 하면은 조금 시장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식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이나 이런 부분, 원자재 가격도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하면서 이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국제강의 현재 주가에는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큰 추세적인 이탈이나 수급의 이탈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시장 분위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죠. 그리고 뭔가 신규로 진입하기에도 살짝은 좀 껄쩍지근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좀 힘든 장세였습니다. 이 동국제강 주주분들도 그렇게 시장이 막 나름 뭐 좋다고 느끼시지는 못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생각은 잠시 잊으시고 주말 동안 잘 쉬시고, 오늘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빠지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뭐 분석을 한다거나, 사실 뭐 4%짜리 음봉 나오는 거 오늘 같은 날에는 자주 연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고, 이 추가적인 추세를 이탈한다거나 그럴 때는 진짜 이 수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봐야겠죠. 하지만 오늘은 일단 다음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만 잘 지켜나간다면은 아직까지 철강 쪽에는 큰 위기감은 아직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주말 지내고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